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인재 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는 화가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해외로 유학을 간 친구도 있고 또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다큐 인사이트라는 KBS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다큐 인사이트에서 인재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업로드를 했어요. 또 방영도 하고 이때 이제 나오던 모습이 뭐였냐면 중국은 굉장히 공대에 미쳐서 이공계 인재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또 이공계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한 고등학교들도 많이 세워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에서도 정상급의 연구자들을 대학으로 초빙을 하거나 대학에 오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의 팀, 하나의 박사생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학부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나왔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 공대에 미친 중국에 반해서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서 약간 대비하면서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연구 과제를 따기 위해서 이제 전전긍긍해야 되는 연구자들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확실하게 예산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고 자율성에 맡기는 제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연구자들의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나 원하는 연구 이외에 이제 자율성 있고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연구를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제 연구 문화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특히 그 연구를 하는 그 높은 수준의 연구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반적인 처우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외국에 비해서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떨어진다. 여기에다가 사회적으로 이공계 인재들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한데 이 시각이 외국에 비해서 훨씬 더 한국이 이공계 인재들을 바라볼 때 떨어지는 인재라고 판단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중국이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공계 인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면 한국은 의대를 가고 외국은 이공계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은 창업 문화나 창업 환경도 좋게 뿌려놨기 때문에 거의 미국에 준해서 창업 환경이 좋을 정도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과 국가적인 어떤 제도 설계 이런 것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창업하기도 어렵고 여기에다가 규제도 많은 데다가 인재 양성에도 크게 아주 관심이 없는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우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R&D 예산을 삭감하는 등 여러 가지 꼴대의 문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다큐 인사이트 인재 전쟁의 요지였어요. 실제로 딱 보면은 국제경영개발대학 스위스에 있죠. 이 IMD에서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가 2023년 이제 36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2021년까지는 그래도 24위 정도 냈었는데 더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기사에 따르면은 AI 인재의 경우에는 그 유출 지수가 더 높고요. 이공계 인력 중에 3만 명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유입이 되는 이공계 인재들은 한 4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 두뇌가 유출되는 순유출 국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9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8년인가 2009년에 KBS 다큐가 있었는데 그 다큐에서도 미래 2045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이공계 인재들이 해외로 출국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도 이미 인재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때에 비해서 지금 나아진 게 뭔가 별로 나아진 게 거의 보이지 않는 굉장히 슬픈 상황이 되어버리고 한국을 떠난 과학 인재에 대해서도 한 기사에서 요약을 한 걸 보면은 한국에서 유출된 인재들이 OECD 저널 기여도를 보면 1.69 정도로 수치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으로 유입된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1.4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더 양질의 연구자들이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고 그거보다 덜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재가 유출되고 있고 두뇌가 유출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 문화 문제, 특히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많은 제약이 있고요. 지나친 단기 성과를 노리는 연구들을 많이 한다라는 게 사실 제 친구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성과가 나오거나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연구에만 돈을 투자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 있거나 혁신적인 연구는 거의 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로 제기가 저 때부터 됐었고 지금도 그게 별로 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연구의 독립성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국가, 관에 의존하거나 이제 관의 눈치를 봐야 되는 막 연구를 따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연봉
교통이나 이런 처우 등이 굉장히 열악하고 인프라도 열악하다라는 부분도 많이 제기가 되고요. 여기다가 최근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인재 논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재들이 미국이나 중국으로 가버리지 한국까지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인재 쟁탈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세계 정세도 많은 좀 문제가 된 거죠. G2가 계속해서 패권 경쟁을 하면서 인재에 대해서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인재를 한국에서 유치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한국은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솔직히 제가 조금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교육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거에 경쟁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 때문에 뭐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막 이런 학생들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슬픈 일이기는 분명히 맞는데, 근데 한국이 과거에 보여주던 모습,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다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창업도 하고 이러던 그 과거의 모습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학습, 특히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학습이나 이런 게 더 강도가 낮아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뭐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거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공부 쪽에 관심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한 반에 수업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막 두세 명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실제로 국가를 먹여 살리는 거는 최상위급 인재들이 사실은 실제로 먹여 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교육시키거나 이들을 키워나가는 건 계속해서 했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나 교육 문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오히려 방담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하려면 두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게 없는 나라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키워낸 인재들의 두뇌,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해외 인재들까지 유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제도부터 여러 가지 사회 뭐 R&D 예산 투자 전반적으로 한국이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부족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특히 제조업으로 경쟁하고 있었던 주변의 대표님들한테 들었을 때는 이미 제조업도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하셨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경쟁이 잘 되지도 않고 오히려 기술 수준이 중국이 훨씬 앞서다 보니까 한국이 앞서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는 몇 가지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중국을 사실 경쟁 상대로 뒀다면은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정책이나 이공계 인재 키우기 이런 정책을 한국도 계속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좀 슬픈 거는 그 예산들이 대부분은 다른 데 쓰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이 막 평등교육이나 막 이런 거를 지향을 하면서 수학과학 교육에 등한시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대로 전향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돼버렸고, 실제로 왜 그렇게 되냐면 의대로 가야지 더 안정적인 어떤 직업과 연봉이 보장이 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특별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이 안정성과 이득을 봤을 때는 의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최대한으로 이공계 인재들한테 높은 연봉과 많은 혜택을 제공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많이 약해지고 이미 많은 인재들이 빠져나갔다는 게 굉장히 슬프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이공계 인재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비 유학 프로그램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해외로 보내서 공부하게 시킨 다음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해서 연구를 시키기도 했고, 또 옛날에는 계속 노력하고 새로운 식으로 하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그냥 기존의 것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지키는 정도 수준으로만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성장이나 이런 연구, R&D 쪽에 투자해야 될 돈이 복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복지 쪽으로 되고 빠져나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다가 사회문화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이공계 인재를 단순히 처우로서 홀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공계 인재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인식을 대중이 대부분 공유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높은 사회적 인정을 해줄 수 있다면은 처우가 조금 못하더라도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다가 하나 더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사람이든, 물론 창업이 자아 실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의 측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돈에 대한 유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해서 창업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부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고, 그 부자들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나 대우를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회사나 법인이나 이 창업자들을 존중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부자들을 따라가고 싶다라든지 부자들을 보면서 나도 이공계 공부를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문화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차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돌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가서 그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데 편하게 돈을 벌거나 편하게 먹고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구성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조금 한국이 안타깝게도 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고치려고 한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정치인들의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라 요즘에 소위 말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공계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듯이, 아니면 부자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듯이 자기가 살아나가야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인재에 대한 대우라든지 여러 가지 인재 유치라든지 특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는 엘리트는 엘리트 교육, 그리고 교육은 또 제대로 교육을 하고, 꼭 대학을 모두가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교육 정책 일반되게 작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